안녕하세요. NCS 기초직업능력평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NCS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위주,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자, NCS 기초직업능력평가고요. 요것들은 이제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기초직업능력평가가 이렇게 10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 모듈 자체가 무슨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NCS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묻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NCS 모듈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기본 모듈 하나로 들어간 게 얘네들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NCS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직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결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모듈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혼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듈 속에 넣다 보니까는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떠한 요소들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추리 능력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 체계대로는 그냥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냥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다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리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 수리 능력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제 자원관리 능력인데, 이 자원관리 능력이 모듈에 들어서는 어떤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 시간, 돈, 예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들어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결국 수리 능력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응용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문제 접근이요, 사실은 얘나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전통적인 어떠한 수리의 성격이 바로 보이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리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 자원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결국 문제 해결을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부가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머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특히 이제 정보나 기술 능력, 정보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나 이런 연관성도 있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수행하는 업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가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별도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조직이해,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은 어떤 독립적 모듈로 평가한다기보다는요. 이 문제 해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진짜 부가적 요소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한 칸, 여기에 이제 나머지 등등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인 하나가 이러한 세트가 되고요.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기술 또는 기타 등등의 것들을 약간 조합해서 구성된 것, 이것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모듈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듈에 어차피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요거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 뭔가를 해결하라는 문제들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얘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자원관리를 포함한 수리라고 크게 봤었을 때 요 네 가지 부분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여기 이제 기본형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이론 정리죠. 이론 정리.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이론은요, 직업을 얻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교육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신입사원 교육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면은 공직자 교육이겠죠. 거의 준공공기관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조직 생활의 태도, 조직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가면 그게 경력직이지 무슨 신입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을 이렇게 다 내놓긴 했지만은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굳이 낸다라면은 이제 뭐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상황 판단, 여기서 말하는 상황 판단은 조직 내에서 내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 면접이 문제로 들어왔다, 뭐 요렇다 싶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출제가 되고요. 뭐 조직이해나 직업윤리,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능력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요, 이론적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잡다하게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수학 분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분석 자체가요,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통일된 저자가 아니라 모듈별로 나눠먹게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이 모든 모듈을 다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엄밀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 거의 정해져 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NCS를 출제하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쪽 모듈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과 기존의 대기업 인적성 형태의 문제들을 섞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런 다른 영역들에 대한 시간 낭비, 이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예 무시한다라면 좀 그렇겠지만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사실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것들, 여기 나온 이론들요, 굉장히 심란한 것들 많거든요. 그런 심란한 이론들 사실은 들어봤자 여러분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이것들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NCS를 대할 때는요, 요 세 가지 영역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출제 경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우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요. 뭐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생긴 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다 보면 저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데요. 일단은 이쪽이 이제 그 대기업의 직무적성 검사다라고 보고요. 이쪽이 NCS다라고 보면요. 그냥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뭔가 이제 특별한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고 보면요. 굳이 말하면은요, 인문학대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대 공학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직무적성 검사는요, 어떤 원리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원리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추리 능력. 이러한,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밑바탕의 능력들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이제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기는 어떤 이제 난이도라는 부분도 조금 높은 편이 있죠. 높은 편이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원리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방정식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논리게임 문제를 낸다라든가 이런 부분, 뭐 공통적으로는 자유로 해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겹치겠지만 그런 쪽에 중심이 가 있다라는 거죠. 자, NCS가 응용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 원리를 너네 써먹을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써먹을 줄 아니? 그럼 어떻게 한번 써봐라.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좀 어려운 원리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은요, 이 응용이라는 것은 너의 직무 능력, 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 난이도가 낮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체감적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어디가 막혀서 못 푼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추리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면요.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막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NCS 문제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어쨌거나 푼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3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분이 걸리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실제 문제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언어 능력. 사실은 뭐 여기 NCS 모듈에서는 이것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CS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인 것 같고 저것도 인 것 같아요. 도무지 이게 뭔지 색깔을 잘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조금 분리를 해보자라면은 전통적인 직무적성 검사의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 독해를 얘기해요. 통상적 독해라는 것은 많이 보던 거죠. 수능 독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특정한 지문이 주어지고요. 이 지문 자체를 아주 지극히 언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언어적으로 말 그대로 이해했느냐라는 측면이죠. 또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팩트를 알아냈느냐 여기까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론하는 이렇다라는 건데 이것이 NCS 의사소통 능력의 직무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얘 자체, 주어지는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생소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 아니죠? 에어컨 사용 설명서, 너 매뉴얼 읽을 줄 아니? 자, 그러면 이것은 매뉴얼을 읽을 줄 아느냐, 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직무에 대한 웬만큼 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직무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읽고 누가 특별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매뉴얼을 읽고 너의 직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의 최소한의 독해력을 물어보겠다. 이것이 NCS에서 바라보는 의사소통 능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매뉴얼 자체의 세부 항목을 빨리빨리 찾아서 이해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너 이거 읽을 줄 아니라고 물어보는데, 단순히 어떻게 조금 의미를 이해할 줄 아니라기보다는요, 여기는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언어 독해의 일치형 문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바로 NCS의 직무 상황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리 추리나 문제 해결 자료원 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기존 직무적성 감사의 수리 또는 추리 능력.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원 관리라는 부분이 결국은 수리 모듈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문제 해결과 자원 관리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응용수리라고 하는 거, 응용수리. 그래서 어떤 이제 수리적 판단 능력을 보는 거고요. 또 이거는 논리게임이죠? 논리게임입니다. 많이 해봤어요. 이럴 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것이 NCS 오게 되면 질문의 방식이 달라져요. 자, 이것이 대표적인 어떤 이제 자원관리 모듈인데요. 결국은 이 자원관리를 하자는 얘기는 뭐죠? 자원을 가장 적게 쓰자라는 얘기죠. 가장 적게 써서 뭐 하는 겁니까? 최대의 효과를 내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자원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저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나 사실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미리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NCS에 있어서 어떤 모듈을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하는 공부가 거의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 하나를 다 모하기 위한 도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문제는 이거죠. 자, 근무하고 있는데 귀하가 선택해야 될 구간으로 가장 적절한 코스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단합대회 회의 내용이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제약이거든요, 제약. 결국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희소성의 논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추리게임, 그러니까 논리게임에서 이 조건도 뭐예요? 제약 조건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참가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제약 조건이라면 NCS에서 오게 되는 이러한 제약 조건은 뭐냐면 예산 제약이 됐든 시간 제약이 됐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보게 되면은 언뜻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어떠한 단합대회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 묻고 싶은 내용이 이대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생소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얘는 원리다라는 측면, 그죠? 수리적 사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를 평가한다라면 얘들은 그것을 그러면은 어디에 NCS가 좋아하는 직무 상황에 적용해봐라 라는 그것이 질문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거죠. 자, 앞에서 이제 대충 큰 차이는 이렇고요.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쨌거나 기본 직무적성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어떤 모듈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경청이 무엇인가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상식적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배울 거, 둘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죠?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저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에서는요. 저런 이론적 측면을 내는 회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내더라도 100문제 중에 많아야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거 하나를 위해 가지고 저 의사소통 능력에 이만큼에 되는 텍스트를 읽을 것이냐 공부할 것이냐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그 시간에 문제 해결 능력 몇 개를 더 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죠. 정보 능력 또는 뭐 기술 능력 어디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은 출제하는 기관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윈도우 그러니까는 OS에 대한 어떤 활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 회사에서는 엑셀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실제 들어가게 되면 저 엑셀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출제하죠. 요것들은 좀 기존의 직무적성 검사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또 회사에 따라서는 중점적으로 중시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가볍게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한 군데만 치르는 거 아니니까 이러한 그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뭐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 이것이 직무적성 검사,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하고의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모양새가 달라요. 어떤 물어보는 영역이 또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모양새가 다르다. 그 정도만 인식하고 너무 겁내지 않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도입된 이후로 작년에 과도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처럼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과도기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과도기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최근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들은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는 여전히 중구난방이에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오죽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좀 힘이 센 공기업이나 기관은 지들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힘이 좀 약하거나 조금 작은 데는 정부에 철저히 이렇게 시책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을 그래도 크게 정리하자면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는 있어요. 자,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지언정 NCS에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는 회사들은 보통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 모듈 10개를 다 내겠다라고 하는 4가지 없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우리는 여기서 다 낼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출제된 거를 보면은 10개를 다 활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5개에서 8개 영역을 활용해서 내겠다라고 일단 예시를 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건보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한정 같은 경우는 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냅니다. 그 영역을 활용하긴 활용하되 기업 현황에 맞게 출제한다라는 부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슬퍼지죠. 저 기업 현황에 맞게 출제한다라는 부분에 도무지 공통성 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이 좀 가장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영역은 뭐예요? 언어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이다.
수리에 자원관리 포함된다고 그랬죠. 제가 전통적인 직무적성 검사에서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출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 수리, 추리라고 그랬죠. 이 추리 모듈이 사실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얘네하고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똑같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라면 이 문제 해결 능력 자체,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그 출제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출제하냐면 종합 문제 해결이라고 출제를 해요. 그 말이 딱 맞거든요. 무슨 문제가 됐든 문제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의사소통 능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계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추리 능력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섞이고 그리고 그 전체가 다 나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문제에. 하지만은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종합 문제 해결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라고 봅니다. 자, 시행 방식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존 적성검사 응용형인데요. 한전, 한수원 같이 어떤 이제 에너지 공기업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부 은행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 출제 양식 플러스 NCS다라는 부분인데 해당 기업 출제 양식이 중요하죠. 이것이 기존의 직무적성검사와 대동소이하다. 기존의 직무적성 검사하고 대동소이한 형태가 바로 해당 기업의 출제 양식이에요. 거기다가 NCS 모듈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이도저도 아닌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5대5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절반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NCS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만 모양새가 달라도 NCS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회사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쪽의 비중이 더 높아요. 직무적성 검사, 기존의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유형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도형 추리도 나오죠. 심지어. 그래서 에너지 공기업 같은 이쪽 중심으로 하실 분들은요, NCS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존의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난이도는 조금 낮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CJ 수준 정도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떠한 정보 추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쪽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NCS 학습 모듈 중심형,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 교직원 공제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센 거나 여기는 그래도 꽤 큰데 그죠? 아무튼 이런 기업들은요 응용 모듈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NCS의 어떠한 출제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반드시 얘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얘들은 또 굳이 보자 보면은 그래도 이쪽의 비율이 큽니다. 이쪽은 조금 비중이 적은데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해당 기업의 실무와 연결하여 출제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 기존의 어떤 그 회사들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문제집 낼 때도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상반기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집을 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은 얘들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얘들은 철저하게 실무 중심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실무는 실무인데 그럼 어떤 실무겠니? 실제 건보 실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건보 실무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 안에서 건보 안에서 활용되는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어서 건보의 업무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집을 냈는데 거의 그대로 적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차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에너지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기업의 실무와 연결해서 해당 기업의 실무라는 게 가장 정확한 뭐겠어요? 가장 정확한 직무 상황이겠죠. 이 직무 상황과 관련돼서는 실무와 연결해서 출제하는 성향이 조금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쪽은 아직은 이쪽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 뽑는데 뭐 우리 마음대로 뽑으면 됐지 뭐 좀 써주지 뭐 이런 경우 자 이쪽 기업들은 그래 우리 기관에 최적화된 사람을 NCS 모듈의 방식으로 뽑아봐야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모질라니까 얘도 조금 늘 거야 정도가 되는 거죠. 늘 거야. 하지만은 거의 이쪽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에 지원하는 애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대비 전략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형태다. 근데 요것이 더 일반적인 형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뭐 이거는 제가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말씀드릴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직무적성 검사하고 대기업 계열하고 NCS 계열이 이렇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공직적격 시험이죠. 행정고시 1차 시험. 이쪽의 문제 형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를 선도하는 것은 현대차그룹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SK예요. 삼성은 요새 많이 바빠가지고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그 성향들이 결국은 PCS의 형태로 가고요.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NCS에서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PCS의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의 논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점점 이런 성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즉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어렸을 때부터 포함이지만 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이해했는가라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피셋 공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쌓아왔던 어떠한 그 타고난 역량이 아니고 살면서 쌓아왔던 그 2차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저거 뭐 1, 2년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NCS 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NCS는 어차피 무엇이냐면 행정고시는 고위 공무원을 뽑기 위한 목적이지만 NCS는 실무자를 뽑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형태적으로는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다.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이 다수다라는 부분인데요. 뒤에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뭔 문제, 뭐 이렇게 읽을 게 많아. 대부분 이래요. NCS 유형은. 읽을 게 많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는, 즉 빠르고 정확한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경험자들한테, 주위의 경험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어려워서 못 풀었니?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니?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독해력이라는 부분은 경험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말 나온 김에 계속 건보 이야기를 합니다. 건보에 이번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누가 많았냐면은 경력자들이 많았어요. 진짜요? 경력자들이 대거 1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럼 경력자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 자, 일단 처음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어머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경력자들, 이거 우리가 평소에 일하던 공문이나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꾸준히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별로 어려움 없었다.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내가 얼마나 경험적 독해 경험이 풍부한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니고 신문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공기업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 하는가 조금 더 깊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는 것이 미리 경험해 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뭐 질문인지 뭐 따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해요.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이 짧은 인강에 그게 되겠어요? 1년 동안 앉혀놓고 조업해가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독해력 증진인데 이렇게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노력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노력하면은 나아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 강의 들으면 독해력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절대로. 헷갈리지, 오히려. 자, 두 번째.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 자료 해석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회사의 주요한 언어예요.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 문서가 작성됐을 때, 업무 관한 문서가 작성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 자료가 근데 숫자만 의미한가? 통계 자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여줬던 어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자료예요, 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해석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것은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경향, 상황 판단의 논리를 가지고 피셋 상황 판단의 논리가 수리 쪽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료 해석하고 수리를 결합시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거죠. 이거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 하자? 결과적으로 쫄지 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몰라서 노력해도 안 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형태로는, 지금까지 출제된 수준이나 아니면 형태로 봤었을 때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자, 아까 건보시험에 대해서 경력자와 초보자의 차이. 이건 뭐예요? 둘 사이에. 뭐 머리가 나쁘고 좋아요? 아니죠. 단순히 무슨 차이만 난다? 경험이 있다 없다의 차이만 난다. 즉,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익숙해진다라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렵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카페 같은데 또는 뭐 이런데 글을 올리잖아요. NCS 너무 막막해요, 유유.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고 유유 때릴 정도라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취업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의 문제도 돌파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유치고 쥐지치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취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겁먹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말씀드렸죠? 피센 유형에 익숙해져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강의만 들으면 NCS 다 합격할 수 있나요? No. 우리 강의는요, NCS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공통의 측면이죠, 공통.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해와 적용의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하고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는 그냥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럼 그 다른 나라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겠냐? 아니요. 이걸 통해서 다 못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개별 기업으로 추가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 NCS를 보고 가가지고 한수원 시험을 보면요, 떨어지죠. 왜? 제 NCS 책은 NCS의 이해가 중심이지 거기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나오지 않거든요, 별로. 물론 소개는 하고 있고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NCS 문제집을 읽고 건보 가면 붙을까요? No. 왜? 제 NCS 책에는 건보 실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기업별 추가 대비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전체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어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반드시 개별 회사 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알아요. 왜? 이 개별 회사가 다 진짜 개 같거든. 개 같거든, 다. 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 공통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